36페이지까지 했죠, 지난번에. 오늘 37쪽 조금만 하면 끝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 거 잠깐만 복습을 하면 우리가 이제 뭔가 수열을 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 첫 번째, 시그마로 표현해야 됩니다. K는 1부터 뭐 N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식을 쫙 써야 돼. 그래서 안녕, 여기 들어가는 식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K에 관한 1차식이나 2차나 3차식 등이 들어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있죠? 1부터 K까지 넣어 1부터 K제곱 세제곱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세제곱 이런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저기 하는 거야, 첫 번째. 시그마를 써서 표현을 한다. 여기 1차, 2차, 3차 들어오면 이 공식 써가지고 문제 푼다. 만약에 시그마로 표현했는데 여기가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니네가 직접 이거를 뭐 해야 된다고요? 규칙성을 발견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덧셈할 수 있는 규칙성이 하나밖에 없어. 뭐야? 아니 씨, N개를 어떻게 더해? 못 더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규칙성 안에 뭐가 들어가? 없어질 거야. 그쵸? 그래서 저번에 했는데 앞에 한 개 남으면 맨 뒤에 몇 개 남고 한 개 남고 앞에 만약에 두 개 남으면 맨 뒤에 몇 개 남고 두 개 남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된다고 했죠? 요런 겁니다. 요런 거. 그다음에 그다음 여기 자리에 등비 수열 올 수도 있어요. 지수 형태였지? 그럼 등비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니까.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 시그마 다음에 로그가 오는 겁니다. 시그마 다음에 뒤에 로그가 오는 거야. 왜? 로그의 합은 뭐니까? 로그의 합은 뭘로 풀죠? 진수끼리 곱셈으로 풀지. 이것도 특이한 거야.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셈으로 푼다고. 그러면 진수끼리 곱셈하는 동안 뭐가 돼? 약분이 돼서 없어져요. 보여줄게. 예제 1번을 보시면 이게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40까지 내가 이걸 풀고 싶어. 로그 3에 1-2K 플러스 1분의 2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안녕. 방법이 두 개예요. 잘 봐봐요. 첫 번째 방법은요. 이게 이렇게 써있지만 K 자리에 1을 넣으면 1 넣어봐. 얼마지? 3분의 2 더하기 로그 3에 K 자리에 2를 넣으면 5분의 2 이렇게 이 덧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1-40 81분의 2 그러니까 이게 다 뭘로 바뀌는 거야? 진수끼리 곱셈으로 바뀌는 거지. 진수끼리 곱셈 이렇게.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3분의 1 여기는요 5분의 3 여기는요 81분의 79 그럼 어떻게 지워져? 이렇게 지워지지. 그래서 1 남고 여기 81 남는다. 이렇게 푼다고. 그래서 로그에 3에 81분의 1이니까 81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4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지. 이게 첫 번째 방법. 이게 로그의 덧셈이에요. 진수끼리 곱셈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결국은 이것도 규칙성이지. 그치? 아, 이거는 진수끼리 곱셈을 하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없어지는구나. 요거 하시는 거지.
근데 봐봐요. 이거 이렇게 된다? 얘를요, 이렇게 써도 되잖아. 아니요. 이거 봐봐. 2k 플러스 1분의 2k 빼기 1이죠. 진수끼리 나눗셈이네. 진수끼리 나눗셈은 로그끼리 뺄셈으로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어떻게 보면요, 이미 이거가 된 거야. 소거 형태가 된 거야. 이게 진수끼리 뺄셈으로 로그끼리 뺄셈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미 모 빼기 모 형태로 일단 정리가 이미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1씩 넣으세요. 여기다 1씩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 1을 넣어봐. 로그 3의 1 마이너스 로그 3의 1을 넣으면 3 마이너스 플러스 로그 3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3 빼기 로그 3의 5 이렇게 돼서 로그 3에 40 집어넣으니까 79 마이너스 로그 3에 81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 지워지 이렇게 다 지워지 이렇게 앞에 하나 남고 뒤에 하나 남는 거지. 맞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로그는 푸는 방법이 두 개야. 일반적으로 두 개야. 그러니까 둘 중에 그냥 알아서 잘 해. 뭘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잘 하시면 됩니다. 예제 2번. 시그마 K는 2부터 50까지의 로그의 1 마이너스 K 제곱분의 1입니다. 참고로 이걸 로그끼리 덧셈을 할 거니까 진수끼리 곱셈으로 쓰시면 이렇게 되겠죠? 로그 2에 봐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써도 돼. 진수끼리 곱셈으로. 그 다음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1 빼기 4분의 1입니다. 시작이 2예요. 1 집어넣으면 안 돼. 2부터니까. 1 마이너스 9분의 1. 1 마이너스 4, 4, 16분의 1. 1 마이너스 50 제곱분의 1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거 4분의 3이라고 쓰고 9분의 8이라고 쓰면 계산이 안 돼. 이거 주의사항이야. 4분의 3, 9분의 8, 16분의 15 이러면 약분이 안 돼요. 약분이 되긴 하는데 뭔가 규칙을 찾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걸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1 더하기 2분의 1. 합차로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도 마찬가지야. 1 더하기 3분의 1.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보는 게 나아. 1 플러스 4분의 1,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합차로 보세요. 합차로. 그래야 규칙성을 찾기가 좀 쉬워. 얘를 먼저 쓸 거야. 2분의 1, 2분의 3. 여기는 얘를 먼저 쓸 거야. 3분의 2, 3분의 4. 얘를 먼저 쓰면 4분의 3. 이렇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보이죠? 50분의 49 곱하기 50분의 51이면 이렇게 없어진다. 이렇게. 다 없어져. 얘 남고 얘 남아.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뭐 계산을 해보면 로그 2에 100분의 51이죠.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계산하는 건 다 뭔가 규칙성이 발견돼야 돼. 알겠죠? 빼서 없어지던가 약분돼서 없어지던가 안 그러면 계산을 못하니까 이렇게. 물론 이것도 그러면은 선생님 로우끼리 뺄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죠. 통분해서 계산하면 K제곱분의 K제곱 빼기 1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로그에 K제곱 빼기 1 마이너스 로그에 K제곱 이렇게 해서 해도 되지. 근데
이거 하려면 좀 빡센가? 2를 넣어봐. 3 빼기 로그의 4 플러스 여기다가 3을 넣으면 로그의 8 마이너스 로그의 3을 넣으면 9 이렇게 되는데 계산이 이렇게 쉽지 않네요. 이렇게 하면 차라리 이게 더 낫지, 그치? 적절히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는 근데 다시 로그의 뺄셈으로 계산하면 이게 역시 지워지는 게 만만치 않아, 이게. 그럴 땐 차라리 이게 낫다. 번갈아 가면서 잘 써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 밑에 있는 거. 요거에 좀 어렵습니다. 이거 풀라고 하면 못 풀어. 방법을 모르면 못 풀어요. 그냥 한번 봐봐. 예제 1번인데 시그마 혹시 이거 좀 느낌이 좀 있는 분도 있으려나? 이걸 계산하는 애들아. 이거 계산하는 애. 내가 지금 해볼게. 봐봐. 근데 이게 뭐야? 이거 보면 K에 관한 1차, 2차, 3차도 아니죠. 이 3분의 1 K 빼기 1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등비수열도 아니지. K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건 뭐야? 규칙성을 발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씩 일단 넣어보는 거야. 모르잖아.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없어. 그럼 뭐지? 1씩 넣어보는 거야, 일단. 넣어봐. 1씩 넣어보면 이렇게 돼. 넣어보는 거야. 1씩. 그 다음에 얘를 구하고 싶어. 이걸 덧셈을 하고 싶어. 규칙성이 보여? 아마 이걸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걸요? 이게 규칙성 보이냐고. 안녕. 보이나요? 제가 풀어볼게요. 우리 이거 배운 적 있습니다. 이걸 SN이라고 합시다. 근데 제가 SN을 구하고 싶어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나? 한 적 있습니다. SN을 구하고 싶다. 그냥은 못 구해요. 그래서 이 비슷한 걸 한 번 배웠습니다. 한 번 했어. 했는데 아리마 뭐야? 기억나? 나지? 맞아. 그거. 여기다가 3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요. 이거 배웠어. 3분의 1을 한 번 더 곱하는 거야. 3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 (37쪽입니다) 그 둘을 뭐 할 것 같아? 빼겠죠? 빼는 거예요. 잘 봐봐. 재밌으니까. 빼면 다른 거 집어치고 여기 잘 봐. 여기. 이렇게가 빼지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그냥 써지고요. 얘도 그냥 써지는 거야. 근데 얘네 둘은 빼면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1 곱하기 3분의 1이죠. 요렇게 빼면 1 곱하기 3분의 2죠. 이거 3분의 뭐야? 3분의 1의 제곱이지? 이것도 뭐야? 이렇게 빼면 1 곱하기 3분의 1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빼잖아요? 1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이에요. 앞에 있는 거 하나 남았고요. 얘는 빼기 n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지.
그리고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3분의 2 곱하기 Sn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보여요? 이게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 비 수열의 합이죠. 공비가 얼마? 3분의 1. 첫 항이 얼마? 1. 항의 개수는 n개죠? n개.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1-3분의 1분의 1 곱하기 1-3분의 1의 n제곱이 되고요. 이건 그냥 써주고 요렇게 돼. 그래서 2분의 3에 1-3분의 1의 n제곱 마이너스 n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 여기다가 곱하기 몇을 하면 2분의 3을 하시면 이게 SN이겠지. 요 정도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이건 누구만 맞출 수 있냐.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유도해 본 사람만이 맞출 수 있어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유도해 본 사람만이 맞출 수 있어. 그 아이디어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옛날에는 이거 몇 곱수라고 해서 따로 배웠는데 지금 그렇게 배우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아니 안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방법을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거죠. 왜? 이 구조를 배웠으니까. 어디서?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에서 이 유도 과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예제를 보면 봐봐요. 밑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 1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2 플러스 3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뿅뿅뿅 20 곱하기 2의 19제곱이야. 이걸 구하래.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지. 이걸 딱 보면 2면 이걸 내가 만약에 K라고 한번 해볼게. K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뭐야? 2 곱하기 K를 하는 거죠. 2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의 패턴으로 문제를 푼다고, 이렇게. 그러면 쉬워. 금방 풀려. 두 식을 빼는 거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K가 되고, 이렇게 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1 하나 남고 위에, 이렇게 빼면 2죠. 이렇게 빼면 2의 제곱, 2의 세제곱, 뿅뿅뿅 2의 19제곱 빼기 20에 2의 20제곱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하면 답을 구할 수 있어. 알겠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K는 요게 등비수열의 합이야. 공비가 2고요. 첫 항이 1이고요. 항의 개수는 20개죠. 이렇게. 얼마냐? 마이너스 19 곱하기 2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지. 따라서 K는 19 곱하기 2의 20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등비수열 합 유도 공식. 그러니까 공비를 한번 더 곱해서 빼는 겁니다. 그럼 풀 수 있으니까 알아만 둬. 혹시라도. 넘겨 보십시오. 자, 이제 시그마 다 끝나갑니다.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거 뭐 대표적인 예제니까 그냥 빨리 풀어보고 넘어갈게. 별건 없어요. 얘들 인수분해 돼야 안 돼? 2n-1, 2n 플러스 1. 안 다네. 인수분해 안 되네.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냥 가야겠네. 이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불렀어요. 뭐 당연히 우리 이거 알죠?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4고 알파 n, 베타 n은 두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일 거라는 걸 안 상태에서 그 문제를 보시면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갈 때 당연히 통분해야겠죠? 알파 n, 베타 n 분의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다. 요거 계산하는 거니까 집어넣어서 풀면 돼. 너무 어떻게 되니? 4분의 2n-1, 2n 플러스 1이 되네. 그럼 결국 n제곱 빼기 4분의 1이죠. 이렇게. 그럼 시그마 치는 거지.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얘들아 기억나? 이거 얼마야? n은 1부터 10까지 n제곱 얼마라고 했죠? 385. 요렇게 곱하는 거는 4분의 1을 10번 더하는 거니까 4분의 1 곱하기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미친놈이구나. 야, 이 정신병자네. 진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이게 마이너스 4가 아니잖아. 얘가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이잖아. 얘가 마이너스 4잖아. 어쩐지 문제가 너무 쉽다 했어. n이 1부터 10까지.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네. 이거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니야? 미안. 이거야, 이거. 그냥 385 공식 연습했다고 치시고, 이겁니다. 부호문수 분해하는 거죠. 분해해야 돼. 뒤에서 앞에 거 빼. 얼마야? 4는 밖으로 뺄 거야.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 빠지죠. 시그마 n1부터 10까지에. 그러면 2n 빼기 1분의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시그마 분수꼴이니까 부분분수 분해하셔야 돼요. 약분하면 2고요. 여기다 뭐 하는 거야 이제? 1부터 대입이지. 1부터 대입. 넣어보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를 넣어보면 3분의 1 스톱! 지워졌어요. 그럼 다 지워집니다. 다 지워지고 맨 마지막 거 하나만 남겠죠. 21분의 1 여기까지 다 지워지고 앞에 하나 남고 뒤에 하나 남아요. 그래서 2 곱하기 1 마이너스 21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21분의 20 21분의 40이야. 요거야 요거. 이거 아니고. 됐어요? 예제 2번. fx와 gx의 교점의 x좌표를 an, bn이라고 하고요. 시그마 n은 1부터 19까지의 an, bn, 100 이걸 계산하래. 그럼 구해야 돼요. an, bn. 가자. 연립방정식 풀어야죠. 갖다 놓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빼기 1의 x 플러스 n제곱 더하기 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이건 인수분해가 되나? 이건 되네, 인수분해. 이건 되네,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an이든 bn이든 하나가 n이면 하나는 n 플러스 1이야. 이건 인수분해가 돼. 그죠?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해주시면 돼요. 안 되면 근거에서 안 게 아닌 거고, 인수분해 되면 괜찮죠? 인수분해 하면 돼요. 또 문제가 구하는 게 뭐냐면 이거네.
시그마 n은 1부터 19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00. 밖으로 빼면요. 시그마 n1부터 19까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로 분해가 되죠. 그리고 이건 전형적인 뭐지? 앞에 하나 남고 뒤에 하나 남는 거지, 그치? 앞에 하나 남고요, 뒤에 하나 남아요. 이렇게 된다. 100 곱하기 20분의 19. 됐죠? 5 곱하기 19가 될 거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시그마입니다. 수열의 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원이에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수학적 귀납법 두 개를 배우는 파트인데 여기가 이건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이야. 파트가 두 개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게 옛날에는 점화식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이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수열의 귀납적 정의야. 그냥 뭐냐면 관계식이죠. 관계식. 그러니까 수열을 너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관계식 던져주는 거야. 그리고 수열 찾아봐. 뭐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이다. 그럼 무슨 수열이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죠. 현재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1씩 넣어봐라는 거야. 외우지 말아라. 1씩 넣어봐라. 1 넣어보면 a2는 a1 플러스 3이고 a3은 a2 플러스 3이니까 만약에 a1이 1이라고 주어지면 a2는 3 커지니까 4고 a3은 3 커지니까 7이어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막 파랑 같은 거 이런 거 물어봅니다. 8번째 항 얼마니? 이게 교과서예요. 8번째 항 얼마니? 8번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데 교과서에는 내가 봤을 때는 8번째 항도 많지 않아. 기껏 5번째, 6번째. 뭔 말이야? 진짜 대입해서 구해보라고. 근데 대입해서 구해보라는 건데 니네 이건 어떻게 알고 있어? 앞에서 배웠으니까 알고 있는 거지. 외운 거야 따로? 아니잖아요. 이건 뭐 보이는데 어떻게 해? 보이는데 이렇게 집어넣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보이는 게 몇 개 있어요? 2종류 있어요. 등차랑 뭐? 등비.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안 구해. 공식이 버려. 옛날에는 여기 이 AN을 구해야 됐거든. 그래서 여기에 유형이 13개가 있었어요. 13개 다 외웠어야 돼. 여기가 개빡센 동네였습니다. 원래.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아라. 뭐 해라? 그래서 여기 교과서 목표가 그러니까 숫자 집어넣어서 나열해봐. 이거야. 근데 여기 등차, 등비 모양이 나오니까 제가 얘기한 건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나중에 기말고사 때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마플 시너지를 문제를 풀어볼 건데 마플 시너지 문제에도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꽤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 2파트 문제가 개빡셉니다. 이거 작년에는 얘가 킬러로 안 나오는데 한 3년 동안 이 수열의 귀납적 문제가 수열 파트에서 킬러 문제로 나왔어요. 재작년 수능이지. 재작년 수능 22번.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수열의 이거야. 숫자 대입, 이거 1씩 넣어봐서 규칙성 찾아서 문제 풀어, 이거. 개빡셉니다, 이거 풀면, 이제. 그러니까 아마 기말고사 때 그걸 낼 거예요, 학교에서. 내지 않겠어? 당연히. 3학년 때 문제가 다 그거였거든. 그래서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건 알아도 이건 개 쉬운 거야. 이런 건 말도 안 해. 그런 거 급이 달라. 어쨌든 그래. 여기 두 번째 파트는 너네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수학적 귀납법. 증명하는 거. 수학적 귀납법. 증명하셔야 돼요.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죠. 잠깐 설명하면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떠한 등식이 혹은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야, 그러면 니네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제곱이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요.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거든? 이게 n에다가 1, 2, 3, 4, 5, 6, 7, 8, 90 다 넣으면 다 성립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라고 증명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1 넣어보고 2 넣어봤을 때 성립하는 거 보이고 3 넣어서 성립하는 거 보이고 다시 n이 1일 때 참인 걸 보이시고 n이 2일 때 참인 거 보이고 n이 3일 때 참인 거 보이고 n이 계속 참인 걸 보여야 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이디어가 뭐냐면 n이 1일 때는 참인 걸 보이고 중간 과정 생략 k번째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핵심은 뭐냐? k 플러스 1번째일 때도 얘가 성립함을 보이셔야 돼요. 얘를 보여야 됩니다. 보이자. 이게 되네? 그럼 끝났죠. 왜? 내가 k번째 성립한다고 가정했는데 얘가 돼버렸네? 그럼 그 다음부터 뭐야? 1을 넣었더니 1을 넣으면 2가 된 거고 그럼 2를 넣으면 3이 될 거고 3을 넣으면 3이 될 거고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증명할 수 있어서 요걸 하는 거지. 여기. 초장에 성립하는 걸 보이시고 k번째일 때 보이는 거 아닙니다. 이건 가정한 것이고요. 얘를 보이는 거예요. 얘. 빨간색을 이용하여 얘를 보이면 오케이. 응, 다 되네.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얘는 주로 뭘로 나오냐? 빈칸 메꾸기. 빈칸 채우기. 옛날에 동대부 요구에서 증명하는 것도 됐어요. 증명해라. 서술형이야. 증명해라. 근데 지금 추세를 한번 봐봐. 자기 학교 2학년 선생님께서 이제 1년을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수업을 들어보면 대충 이제 감이 오실 거 아니에요? 아, 요 선생님은 이런 거 좋아하네.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증명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냅니다.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라. 기말고사 때 서술형 나오면 이제 낼 수 있으니까 한 번은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파트가 2개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예제 1번 갑니다. 거기 봐봐요. 이게 교과서에 있는 문제 얘들아. A1이 2고요. AN 플러스 1은 AN에 더하기 2N일 때 5번째 항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계산하라는 얘기야? 4번 계산하라는 얘기. 5번 계산하라는 얘기죠.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5 넣어보면 답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자, 여기 봐봐요. 넣어볼 건데 우리 그래도 나름 등차수에서 한번 해봤으니까 조금 유식하게 합시다. 보통 이렇게 나오는 얘들아 뭘 많이 쓰냐면 밑으로 쭉 써. 나는 그렇게 하거든. 밑으로 쭉 써. A2는 A1 플러스 2. 계산하지 마. A3은 A2 플러스 4. A4는 A3 플러스 6. A5는 A4 플러스 8. 스톱. 그 다음에 이걸 싹 뭐해? 요걸 더하는 거야. 이 상태로 이걸 더하는 거라고. 이게 등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 그럼 이렇게 지워져. 그래서 여기 A5 남죠? 여기 A1 남죠? 얘네를 다 더하는 겁니다. 20이죠. 그럼 A5를 구할 수 있어요. 알겠지? 굳이 만약에 뭔가를 배워야 한다면 요런 방법? 요런 거? 그냥 막 집어넣지 말고 뭔가 좀 남겨.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울 수 있어. 알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에요.
22겠죠? 뭐 답을 구한다면. 2번은 A1은 1, A2는 1,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AM 플러스 1. A5를 구하는 거야, 이것도. 돼요? 간다? A3은, 야, 여기는 1부터 넣어야 돼. A3은 A1 더하기 A2네. A4는 A2 더하기 A3이고요. A5는요, A3 더하기 A4인데, 야, 근데 얘는 얘랑 조금 다르게 이렇게 써보시면 이게 뭐가 없어. 이렇게 더해도 뭐 이렇게 지워질 수는 있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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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얘가 남아. 뭐 알아서 계산해. 근데 이건 좀 유명한 수열이거든. 혹시 본 적 있나요? 전항 말고 전항, 전전항을 더하면 얘예요. 이거를 네 글자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러요. 이름은 들어봤나요? 이건 좀 유명한 수열인데 그렇다고 외우라는 건 아니야. 그냥 전항, 전전항을 더하면 너야. 야, 내가 엊그저께 그걸 영화를 보고 왔거든? 왕과 사는 남자? 봤나요? 봤어? 아이씨.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봤어? 봐줘, 제발. 봐줘. 정현이 봤어? 안 봤어? 아니, 진짜 좀 왕과 재밌어. 봤어? 봤지? 재밌지? 재밌다니까. 재밌어. 그 남자 주인공이 박지훈? 얘 잘생겼더만. 걔가 나오는 그래서 그 넷플릭스 모두 있더라고. 약한 영웅? 그것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걔 똑똑해. 막 진짜 막 싸우는데 막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원심력을 이용하고 막 근데 내가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유튜브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설민석 그 한국사 선생님께서 단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봤거든. 나 깜짝 놀랐네. 와, 진짜 내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쇼킹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 동의보감 쓴 사람 허준. 그 얘기 알아요? 허준이 어이잖아, 어이. 원래 임금이 죽으면 어이도 같이 죽는데 임금을 보필했던 사람들 다 죽나 봐요. 귀환 가거나. 근데 이 허준이 누구 어이였더라? 광해군 쪽인데. 어쨌든 그래서 임금이 죽으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뭘 지필하고 있었냐면 동의보감을 쓰고 있었어. 그래서 살려준 거야.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살려줬대요. 근데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동의보감 맨 마지막 쪽을 가면 그런 게 있대. 하늘을 나는 법. 투명인간이 되는 법. 이런 게 있대. 진짜 나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라니까. 그래 이것도 쇼킹했는데 얼마 전에 이 얘기 들었는데 또 쇼킹하는데 세종대왕 있죠. 세종대왕이 왕이 되려고 이렇게 교육을 받는 시기가 있었나 봐. 한 2년 정도 받았대요. 세종 아들이 누구죠? 세종 아들이 누구야? 임금 된 사람 있잖아. 나 깜짝 놀랐네. 문종이 임금이 되고 2년 2개월 뒤에 죽었대요. 군대 갔다 온 거죠. 군복무 기간이 어떻게 희한하게 2년 2개월 뒤에 돌아가셨대요. 왕 되고 2년 2개월 병약해서. 근데 이 사람 왕 연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몇 년이었는지 알아? 깜짝 놀랐어. 30년. 안 준 거야. 나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 니네 치고기가
세종대왕 때 만든 그거잖아요. 문종이 만들었대요. 들어봤어요? 치고기를 문종이 만들었대.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한테 다 시킨 거야. 근데 만들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 세종 이름으로 올라간 거야. 그거 듣는데 약간, 그래서 30년 동안 부려먹고 돌아가시기 전에 넘겨준 거야. 근데 이미 할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체력이 고갈된 거지. 2년 2개월 만에 돌아가셨대요. 와. 2년 2개월 만에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밑에 있는 대신들 몇 명한테 자기 아들, 단종이죠. 요 애 좀 잘 뭐 이렇게 해줘 했는데 이 중에 한 사람만 배신했대. 이 사람 이름이 뭐야? 뭐야? 맞아! 신숙주래. 나 그때 깜짝 놀랐잖아. 니네, 이제 엄청 재밌다니까. 숙주나물 있죠? 이 사람 이름 딴 거네. 숙주나물이 잘 변한대. 맛이 금방 상한대. 얘가 누구의 옆에 붙었게요? 누구 옆에 붙었어? 수양 쪽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역사가 재밌던데.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부려먹고 다 부려먹고 참. 수학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로피탈의 정리 들어봤나 이름? 로피탈의 정리를 로피탈이 만든 게 아니잖아. 로피탈이 돈 주고 산 거야. 엄청난 수학 잘하는 분이 있는데 걔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 밑에 일했나 봐. 근데 그 사람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만들어 준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산 거야. 그거 자기 힘으로 낸 거야. 로피탈은 수학자가 아니라는 거지. 돈만 많으면 얼마나 좋아? 참, 세상에 깜짝 놀랐네. 너 알았어? 몰랐어요?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역사를. 재밌던데. 왕가 사는 남자 보라고. 주인공 잘생겼다니까? 연기를 엄청 잘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건 더해 2고요. 그럼 2하고 3항이 2야. 그럼 요렇게 둘을 더하면 4항을 구할 수 있고요. 요렇게 둘을 더하면 7이라는 거죠. 얘들아, 이게 되게 재밌는 문제거든? 요거 하나만 다시 설명해 볼게, 얘들아. 이런 문제가 있어. 니네 이런 거 본 적 있지? 계단이 있어. 올라가는 방법은요, 한 계단씩 올라가는 방법과 두 계단씩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방법의 개수를 세는 문제가 있거든? 봐봐. 처음에 A1이 뭐냐면 한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개수입니다. 몇 개예요? 한 개죠. A2는요. 두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개수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방법의 개수 몇 개야? 두 개야? 두 개죠. 두 개. 왜? 한 칸씩 갈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두 칸 갈 수도 있잖아. 두 개네. A3이 뭐야?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개수를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와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로 나눠서 풀겠다. 그래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하는 거. 그 만약에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까지 가려면 몇 번 가야 돼? 아니 이렇게 할까? 한 계단을 먼저 가고 가는 거랑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두 계단을 먼저 올라가고 시작하는 거. 이렇게 하자. 그렇잖아요? 준비 시작했는데 처음에 한 번 밟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고 두 번 가고 그다음에 올라갈 수 있잖아.
한 번 가고 올라가는 거면 누굴 쓰는 거야. 그 다음은 두 계단을 이제 올라가는 방법의 개수 열을 쓰는 거고, 두 계단을 올라가면 몇 계단 남아요? 한 개 남죠? 그게 요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계단 올라가는 방법도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네. 그걸대로 써요. 근데 알고 계시면 뭐 될 것 같고. 아니, 귀찮아? 그거 외우지 마.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다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밑에 있는 건 등차 등비인데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갈게. 뒤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니네 그건 알아? 조종? 왕 이름 뒤에 조 붙는 사람 있고 종 붙는 사람 있잖아요. 언제가 종을 붙이고 언제가 조를 붙여? 얘기해봐. 언제야? 알아? 자, 시작 불러봐. 태, 종인가요? 태, 조? 아, 빨리 불러, 뭐야. 불러. 아, 태정, 태세, 문단세 아니야? 아, 태종? 태정, 태세, 문, 단, 세 맞지?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영, 숙경영. 그게 뭐야? 정설원충, 구순인가요? 맞나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종자 붙는 사람 있고 조자 붙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납득이 되는 거 뭐냐? 대를 이으면 종을 붙이고요. 대를 이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왕을 되면 조를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조잖아요. 세조. 못 알아들었냐? 아, 세조가 단종의 아들이냐? 세조가 단종의 아들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조를 붙인다고 얘기하더라고. 조가 몇 명이 없잖아요. 그쵸? 또 조 누구 있어? 에라이, 씨. 한국사 공부 좀, 한국사 잘하지 않아? 조 누구 있어, 빨리. 또, 영조 아닌가? 영조? 영조. 맞지? 영조 전에가 누구죠? 어? 뭐라고? 아이씨. 영조 전에가 누구야? 안 해. 무슨 수열? 이거 보인대, 그냥. 등차 수열이죠, 그쵸? 공차가 얼마? 3. 보이니까, 이건 A식 같은 거 구하는 거 그냥 구하면 되지. 선생님, 저는 그래도 대입할래요. 마음대로 해. 뭐, 네 자유니까. 맞죠? 2 더하기 3 곱하기 9로 풀면 되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 2번에 야, 이거는 무슨 수열이니?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드는 거니까 등비 수열이네요. 그쵸? 이것도 10번째 항을 구할 때는 뭐 공비가 2니까 2의 9제곱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3번 A1이 1이고요. A2가 3인데 거기 나와 있는 이 식의 표현이 뭐야? 그러니까 알면 좀 유리하게 풀 수 있는 거죠. 가운데 항이 2배가 양 끝에 더한 거랑 같으니 무슨 수열? 등, 차, 수, 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좀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못 읽으면 이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얘들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요렇게. 이건 무슨 뜻이지? 이웃한 두 항의 차가 똑같다는 거죠. 이것도 등차 수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4번이 등비 수열 모양인 거 맞죠? A1이 6이고 A2가 3일 때 A의 n 더하기 1의 제곱이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 끝에 두 개 곱한 거랑 같으니까 등비 수열. 공비가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뭐 10번째 항을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해 주시면 돼요. 문제 2번에 1번은 아까 예제로 들었던 문제랑 거의 똑같은 거 그거 냅두고요. 2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문제 2번에 2번만 한번 풀어볼게. A1이 1인데 AN 더하기 1이 2 곱하기 AN 플러스 1이에요. 그때 A10을 구하시는 게 문제입니다. 잘 봐봐. 사실은 A10 너무했거든. 구해볼게. 간다. 잘 봐야 돼. 자, A2는 2 곱하기 A1 플러스 1입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말고 냅둬봐. 이걸 이 상태로 냅둬보란 말이야. A1자를 1 한번 넣어줄게. 이렇게. 이걸 더하지 말라고. 이걸 3 이렇게 쓰지 마. A3이 2 곱하기 A2잖아요? A2 자리에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래야 규칙성이 보이거든? 이래야 규칙성이 보여. A4항은 2 곱하기 위에 있는 A3항을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해요. 그러면 이쯤 오면 이제 사람이면 규칙성을 알 수 있죠.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네. 공비가 얼마짜리? 2인 등비 수열. 그러니까 A 10항은 2의 9제곱 더하기 2의 8제곱 뿅뿅뿅 해가지고 2 곱하기 1 이렇게 더하는 거가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여기서부터 더하기 들어갔으면 규칙 못 찾아 니들. 알았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저걸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게끔 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그냥 계산 처리를 하면 이거 3이잖아요. 이건 얼마니? 1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7이야. 여긴 얼마니? 잠깐만. 근데 이것도 뭐 나름 규칙성을 찾을 수 있긴 있겠다. 이게 얼마라고? 1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7.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이것도 혹시 촉이 좋은 사람은 발견할 수도 있겠는데? 15. 보여 혹시? 3, 7, 15. 뭐야? 제곱수 빼기 1이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알아둬. 옛날에는 이걸 배웠거든. 잠깐만 잘난 척 해볼까? 옛날에는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 저거를 이렇게. 식을 이렇게 변형한다. 그럼 알파 자리 얼마 들어가면 돼, 이게? 저 식을 이렇게 바꾼 거야. 똑같은 식이야. 그럼 알파 자리 얼마나 들어가면 돼? 얼마? 이 알파 자리 얼마 들어가면 얘랑 똑같아지니? 마이너스 1인가요? 얘들아 봐봐. 얘랑 얘를 볼래?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 얼마를 곱하고 있어? 2를 곱하고 있죠. 따라서 AN 플러스 1은 무슨 수열? 등비수열. 공비가 얼마짜리? 2짜리.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얘가 첫 항. 이렇게 해서 AN을 구했어요, 옛날에는. 이 방법들이 13개가 있었다고. 그걸 다 외워서 문제를 풀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너네한테 요구하는 거 뭐예요? 숫자 대입해. 규칙성 찾아. 그래서 문제 풀어. 이거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 볼게요. 요거 하면 잠깐만 쉽게 문제 3번. A1이 1, A2가 5예요.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고 돼 있고요. 문제가 670번째 항을 구하래요. 미친 거죠. 100% 규칙성이 뭔가 보일 겁니다. 넣어봐요. A1, A2가 주어져 있으니 A3을 구해보는 겁니다. 전항에서 전전항을 빼는 거예요. 4네요. A4는요. 전항에서 전전항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A5는요. 전항에서 전전항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아직 규칙성이 안 보이네. 6번째 항은요. 전항에서 전전항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돼요. A7은요. 전항에서 전전항을 빼는 거니까 1. 느낌이 좀 있는데 A8은 전항에서 전전항을 빼니까 5. 끝났다. 스톱. 반복이죠. 규칙적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전형적인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 숫자를 넣어서 패턴을 찾는다. 보일 거다. 알겠죠? 이거예요. 그럼 6개씩 반복이니까 6으로 나눠주면 6일은 6, 6일은 6, 4 맞나? 4 남는 거 맞니? 4? 맞죠?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